그는 변하지 않았다. 그 여자는 여전히 그의 눈에 아름다웠다. 그는 여전히 그 여자를 예전처럼 사랑했다. 그 여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고 그는 그 여자를 위한 구실과 알리바이를 어떻게든 찾아나갈 모양이었다. 그 여자의 범죄와 추악한 면, 비겁한 면, 잔인한 면들을 그는 오직 한 계급, 한 계층, 한 사회의 탓으로 돌렸다. 인류는 모든 의혹 너머에 머물렀다. 그 무엇도 타격 입힐 수 없고 더럽힐 수 없는 고귀한 이름을 가진 매우 높은 신분의 귀부인으로 남은 채.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노호가 실려 있었고 말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아르망. 샴페인과 왈츠, 들뜬 마음이 머리를 어지럽혀 그녀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조차 잘 알지 못했다.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고 그에게 기대지 않기가 행복한 미소를 머금은 눈길로 그의 얼굴을 사랑스레 바라보지 않기가 힘들었다. 그녀는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고 찬양받는 이 무도 회장에만 적어도 5명의 남자가 남몰래 사랑하고 있는 레이디 엘이었을까? 아니면 아직도 삶에서 죄스러운 도취의 순간을 탈취하기 위해 갖은 위험을 무릅쓰고 온갖 광기를 범할 태세가 된 아네트였을까? 아르망, 가요. 떠나요. 당장 떠나요. 날 데려가줘요. 달콤한 속삭임은 그만둬요. 당신은 여기 이 좌대 위에 남아서 우리를 위해 일하는 거요. 왈츠는 끝났고 그녀는 그가 한 말을 이해하려고 애써야만 했다. 다음 춤이 끝나고 나서 당구장으로 갈 테니 그곳에서 보자. 그런 다음 파티가 한창 무르익는 동안 아르망과 그로모프와 사퍼가 층층이 돌며 보석들을 수거할 것이다. 그들은 헤어졌고 그녀는 대리석 체크무늬 포석 위로 몇 발짝 걷다가 샴페인을 한 잔 마시려고 멈춰서서 스페이드 잭으로 분장한 월터 도너드 휴경이 레셉스와 파나마 운하에 관해 늘어놓는 얘기에 정중하게 귀를 기울였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아들 방으로 달려갔다. 달빛이 잠든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있었고 이불 위에 얹은 아이의 한쪽 손엔 빨간 매부리 코를 한 펀치 인형이 쥐어져 있었다. 인형이 장난기 어린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그녀는 거의 거칠게 달려들어 아이에게 몸을 숙이고 따뜻하고 작은 귀에 입술을 댔다. 아이는 몸을 움직이고 고개를 돌렸지만 잠에서 깨지는 않았다. 뺨에서 아이의 미약한 호흡을 느끼자 그녀는 곧 단호함과 명석함을 되찾았다. 손님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때 그녀의 걸음걸이와 모든 몸짓에는 자신만만한 여유로움이 있었다. 그것을 사람들은 그토록 자주 그리고 잘못 위풍당당한 여유라고 규정했다. 본질적으로 난 여전히 민중의 여자였어요. 레이디 엘이 말했다. 나는 아직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에 속하지 못했어요. 아주 다행한 일이었죠. 그 점이 나를 구해주었으니까요. 여전히 나는 자연에 아주 가까웠고 사람들이 내 앞에서 자기 새끼를 지키는 암컷 얘기를 할 때마다 키플링이 이에 관해 아주 예쁜 글을 썼죠.
내가 끔찍한 짓을 했다는 걸 알았지만 자책할 일은 전혀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앵무새가 있는 초록살롱에서는 어느 메피스토가 무심코 자기 꼬리를 매만지며 샤리바리 캐리커처에서 나온 것 같은 실크 해트를 쓴 왼존 볼과 정치적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자신을 세인트 제임스 왕실 주재 네덜란드 대사라고 생각하는 아랍 왕자가 한쪽 눈에 검은 안대를 두르고 핏빛 머플러를 머리에 쓴 깡마른 해적에게 트란스발의 상황에 관해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다. 외국인 사무소의 상임비서 세인트 존 스미스였다. 이 시대의 가장 엄격하고 가장 무시무시한 판관인 국왕법정의 재판장이 카사노바로 가장에서 와 있었는데 그것을 레이디엘은 꽤나 감동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웬 프란체스코 수도사와 수다를 떨면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는데 수도사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판사의 눈길을 피하려고 애썼다. 정말이지 구조 요청을 하고 있었다. 네, 판사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가련한 구로모프는 상대가 설명하는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고 기계적으로 쉰 목소리로 말을 더듬었다. 어느 날 디즈레일리가 나한테 너무도 잘 말했듯이 그가 내게 무슨 말을 했건 그는 완벽하게 옳았어. 디즈레일리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대단한 사람이요. 우리는 함께 스코틀랜드에서 뇌조 사냥을 했지요. 아니면 자고새였던가. 어쨌든 사냥 철회만 했어. 엄격하게 합법적으로 말이요. 난 평생 밀렵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맹세할 수 있어. 난 늘 이렇게 말하죠. 법이 당신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면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이요. 그로모프는 뒷걸음질로 물러나 숨마저 죽인 채 거의 레이디엘 뒤에 숨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마치 눈이 번들거리는 액체 속에서 헤엄을 치는 것 같았다. 더는 못 참겠어요. 보세요. 제가 종이장처럼 떨고 있다고요. 저를 쳐다보는 저 사람, 저 판사는 50주년 행사에서 여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한 뒤 왕실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저한테 3년형을 먹인 사람이에요. 어디선가 저를 만난 적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말하더군요. 제 심장은 이런 시련에 버티지 못합니다. 눈앞에 부옇게 안개가 끼어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끔찍한 공포입니다. 끝장이에요. 저를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되죠. 저는 영국에 남은 마지막 아나키스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를 조심스럽게 다뤄주셔야죠. 당구장 안에서는 아르망이 귀부인 3명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귀부인들은 홀린 듯해 보였는데 한 사람은 마리 앙뚜아네트로 가장했고 다른 한 사람은 잔다르크로, 세 번째 사람은 오피리아로 가장했다. 어쩌면 줄리엣이었는지도. 어쨌든 저 여자들은 모두 적어도 맡은 역할보다 20살은 더 먹었군. 레이델이 불쾌해하며 생각했다. 아르망이 겨우 빠져나와 그녀 쪽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은 테라스로 나가 어둠이 시작되는 지점에 멈춰섰다. 흥겹고 빠르고 여성적인 왈츠가 그들 뒤로 웃음과 비명을 불러일으켰고 그 가벼움이 이 땅의 모든 무거운 중책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다. 모두 준비되었소?
내 방에 가방을 준비해 두었어요. 내 보석들이랑. 2층 오른쪽 마지막 문이에요. 그걸 가지고 가세요. 상당한 재산이에요. 1년은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너무 위험해요. 마담, 당신의 절친한 친구들이 보석을 빼앗기는 걸 보면 재미있지 않겠어요? 물론 대단히 재미있겠죠. 하지만 늘 웃고만 살 수는 없죠. 레이디엘은 얼굴과 목을 밤 공기에 내놓고 신선한 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썼다. 아르망, 조금은 당신 자신만을 위해 살고 싶을 때가 없나요? 늘 있어. 하지만 자제할 줄을 알아야죠. 행복해지길 바라세요. 오직 그것만을 바라지만 내겐 동료가 필요해요. 지구의 인구가 정확히 얼마나 되죠? 10억? 20억? 그들이 머지않아 자신들의 존재와 정확한 수를 당신에게 상기시킬 겁니다. 보석을 가져가세요. 내 손님들의 것도 훔치세요. 그러나 일부는 당신을 위해 간직하세요. 둘이서 얼마간 떠나요. 인도나 터키로. 정말이지. 당신은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거의 고통의 색조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알았던 유일한 진짜 아나키스트가 그녀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당신의 연인은 별을 먹는 사람이요. 그런데 스스로는 사회개혁가라고 생각하지. 그는 이 땅에서 가장 오래된 귀족 계급, 이상주의적 몽상가 계급에 속하오. 그는 아서왕의 죽음에서 성배를 찾아 헤맸던 기사들과 아서의 직계 후손이오. 그는 아나키즘의 원칙에서 성배의 비밀을 발견했다고 믿고 있어. 마법사 멀린의 시대에도 그들은 많이들 죽였소. 같은 용이 아니긴 하지만 절대적인 것에 대한 갈증은 매우 흥미로우면서 아주 위험한 현상이요. 거의 언제나 엄청난 학살을 낳지요. 그는 결국 언젠간 사랑의 원한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지정 범죄 속으로 몰아넣고 말 인류의 위대한 광신도 중 한 사람이요. 그래요, 사랑하는 디키. 당신 말이 1000번이고 옳아요. 그렇지만 그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면 볼디니에게 그의 초상화를 몽환적인 피에로처럼 그리게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처분해요. 그러나 이 모든 조롱조의 종소리가 귓전에 울리도록 해 삶의 깊고 절망적인 색조를 덮으려고 애써도 그 여자, 아르망의 진짜 연인을 잊으려는 희망을 품고 솜씨 좋게 만들어낸 이 태도를 자기 것으로 돌리려고 애써도 소용없었다. 이 모든 사랑스러운 술책도 아르망의 아름다움을 위해 간직하고 소유하고 자기 쪽으로 돌려놓고 싶은 욕구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 아름다움은 다른 여자에게, 수천 개의 낯선 얼굴을 지닌 연적에게 향했다. 그러자 갑자기 레이디엘이 부채로 세차게 돌 난간을 내리쳤고 부채가 부러졌다. 들어가요.
퍼시 로다이너 경은 손을 얹은 안락 의자의 팔걸이를 살짝 움켜잡으며 의심의 눈초리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가 그를 이곳으로 데려올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믿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곳은 정말이지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은 그런 장소였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어딘가 추시개가 숨겨져 있었다. 아마 참으로 음산한 스페이드 퀸으로 뒤덮인 저 병풍 뒤인지도 몰랐다. 집요하게 규칙적으로 똑딱거리는 그 소리는 어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것 같았다. 이 끔찍한 테러리스트와 폭탄 테러 이야기를 듣고 나니 죽음의 시계가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고 이 모든 불건전한 배경이 갑자기 얼굴에 달려들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별채의 분위기에는 어딘지 파렴치하고 수상쩍고 은밀한 데가 있었고 이 환경 안에 있으면 어떤 불건전한 호기심을 느낄 수밖에, 심지어 어떤 몽상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만 같았다. 이를테면 벽에는 노골적으로 무례한 의도로 만들어진 그림들이 있었다. 아마도 영국인인 것 같은 금발 여인들이 가슴을 완전히 드러낸 채 보스포루스 해협 부근에서 콧수염을 단 구릿빛 연인의 품에 안겨 황홀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감히라는 말로도 성격을 규정짓기에 충분치 않은 그림들이었다. 두세 점의 판화는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편이 나았는데 그저 프랑스의 것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 고분고분한 백인 여인들을 포로로 잡아 말에 태워가는 흑인 기병들, 눈 위를 달리는 삼두마차한 고전적인 이탈리아 발코니, 고전적인 달빛 아래 등 온갖 장소에서 포옹을 하는 연인들, 공기조차도 그들의 입맞춤으로 무거운 느낌이 들었다. 개관 시인은 힐난하는 얼굴을 하고 이 모든 것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 레이디엘이 장난기 어린 미소를 머금고 지켜보고 있어서 그는 더욱 거북했다. 더구나 이 모든 조악한 물건들은 값어치라고는 전혀 없었기에 그녀가 이곳에 감춰둔 비밀 보물, 곧 파괴당할 위협을 받고 있는 이 별채를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져야 할 비밀 보물이 무엇인지 상상하기가 힘들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퍼시경은 이제야 그걸 깨달았다. 이곳에서 어느 정도 상품 가치가 있는 유일한 그림은 터키 황제의 궁녀들이 목욕하는 장면을 그린 프라고나르의 그림뿐이었다. 개관 시인은 프라고나르가 동양적 영감을 받은 주제들을 그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이 화가의 외설이 프랑스에만 국한된 것인 줄 알았다. 이런 종류의 잡동사니를 수집하고 계시는지 몰랐습니다. 그가 퉁명스럽게 지적했다. 레이디엘은 어깨를 덮은 인도산 숄 끝을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다정하게 웃으며 무언가 응시했다. 퍼시경이 그 눈길을 따랐고 그녀가 사랑한 동물 중 하나의 주둥이를 맞닥뜨렸다. 황금색 액자 속에 파란색 깃이 달린 세일러복을 입고 붉은색 방울 모자를 쓴 커다란 얼룩고양이였다. 그는 언젠가 자신도 그녀가 아끼던 고인들의 대열에 끼게 되면 어떤 카나리아나 앵무새가 자신의 초상화 위에 그려질까 떠올리며 울적해했다.
여기 있는 물건들 중 일부는 내게 정서적 가치가 대단히 큰 것들이에요. 이 별채가 곧 사라질 테니 그것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당신이 도와주셨으면 해요. 그녀는 그가 잘 아는 빠르고 변덕스러운 동작으로 고개를 저었다. 난 여기서 내 삶의 일부를 보냈어요. 버시, 당신 말대로 이 모든 잡동사니는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었어요. 내가 꿈꾸게, 추억하게 도와주었어요. 그녀는 믿기 힘들다는 듯한 얼굴로 생각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야. 갑자기 이렇게 늙은 할머니가 되어 있다니.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게 사라졌으며 무도회가 끝났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야. 그렇지만 그녀 귀에는 차르다시의 곡조가 너무도 생생히 들렸고 샹들리에 아래에서 맴도는 커플들, 바이올린과 탬버린을 연주하는 집시 악단, 번쩍이는 황금색으로 장식한 오스트리아 제복을 입은 악단장도 보였다. 기수도 거기에 서 있었다. 기수 조끼를 걸치고 오렌지색의 검정색 기수 모자를 썼으며 손에는 승마용 채찍을 들고 고개는 기울인 채. 그는 자신에게 큰 관심을 보이며 뚫어져라 쳐다보는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 개 중 한 사람은 존 에버트 경이었는데 그의 경주마 제피르가 이해 더비 경마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실례합니다만 선생께서 아스코트 마지막 경주에서 해리케인을 타셨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맞습니다. 기수가 살짝 도전하듯 대답했다. 그렇다면 로스차일드에서 시리우스를 타셨던 것도 선생이라고 주장하시겠군요. 맹세코 그렇습니다. 명마 시리우스를 탔지요. 사퍼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랜드 내셔널도 2번이나 우승하셨고요. 2번 맞습니다. 2년 연이어 2번이었죠. 사실입니다. 세 남자가 몸을 비틀거리며 싸늘한 눈으로 서로를 쏘아보았다. 그렇다면 선생께서는 이곳에 사퍼 오말리로 분장하고 오신 거라고 할 수 있겠군요. 12년 전 파리 그랑프리 디부아에서 목이 부러진 그 유명한 키 작은 기수 말입니다. 바로 맞히셨습니다. 기억력이 대단하십니다. 사퍼는 대단한 기수였죠. 에버트가 말했다. 저도 선생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퍼가 말했다. 그 사람 목이 부러진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에버트가 말했다. 안타깝죠. 대단히 안타깝죠. 그 후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군요. 많은 일이 일어났죠. 많은 일이. 그는 가장 위대한 기수였어요. 에버트가 말했다. 그는 정말이지 하나뿐이고 독보적인 인물이었죠. 사퍼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 가련한 영혼을 위해 마십시다. 에버트가 제안했다. 당연히 마셔야죠. 사퍼가 말했다. 바로 그 순간
게임이 위험해지기 시작했다고 느낀 아르망이 끼어들었다. 그는 사퍼를 식탁 쪽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두 사람은 잔뜩 겁에 질려 기운을 차리려고 스프를 계속 퍼먹고 있는 그로모프를 발견했다. 더는 못하겠어요. 그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했다. 엄청나게 겁이 나면서 굉장히 멋지기도 해요. 진짜 위협에 다가가는 것 같아요. 저는 직접 행동을 하는 게 싫습니다. 성스러운 대의를 위해 마음과 영혼 깊이에서 내지르는 노래에는 언제나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았지만 직접 손을 담가야 하는 경우엔 몸이 분해되는 것만 같고 갈피를 잃고 정신이 나갑니다. 저한테 진짜 행동이란 노래이고 외침이지 권총이 아니에요. 날 여기서 나가게 해줘요. 아직 내 안에는 아주 아름다운 노래가 남아있고 내 목소리는 아직 분중을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자면 내가 반드시 살아있어야 하죠. 우리의 대의를 위해서는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아름다운 시나 저항 노래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곧 죽을 것 같은 지경이에요. 내 생각에도 그런 것 같군. 그를 차가운 눈길로 쳐다보며 아르망이 말했다. 스프 그릇이 그로모프의 작고 포동포동한 손 안에서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기름으로 채워진 것처럼 보였다. 좋아, 때가 됐어. 4층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거야. 그는 아네트 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오케스트라에 신경 써줘요. 음악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에게 40분은 좋게 필요하오. 그런 다음 별채에서 만납시다. 아무도 죽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5점이 남을 테니까요. 그녀는 거울에 비쳐 무한히 수가 늘어난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로 세 사람이 멀어지는 걸 보았다. 그들은 마치 역사 속으로 들어가듯 샤를마니와 브루투스와 칭기즈 칸과 사자왕으로 변장한 사람들 사이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레이딜은 알바 공작부인 초상화 앞에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향해 눈을 들었고 그녀가 자기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를 생각했다. 그러나 순관 공작부인은 다른 시대에 살아서 그녀의 욕망이며 갈망이며 변덕이 곧 법이었다. 현대 세계는 정말이지 사랑을 위한 것이 못되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더니 초상화에 손짓을 하고는 살짝 비만인 몸으로 손님들에 섞여 이리저리 다니는 스카라무슈, 주식 얘기를 해대는 이아고나 로빈 후드와 함께했다. 그들은 그녀 곁에 머물며 국가 기밀이나 비만을 잊고 행복해했다. 모두가 아주 유쾌했다. 그녀의 남편도 와서 그녀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다. 늘 그렇듯이 그는 모든 것에, 특히 자기 자신에 만족하는 듯 했다. 다이앤, 대단히 화려한 파티요. 당신이 내 의견을 묻는다면 최고의 파티라고 하겠어요. 사람들도 모두 동의할 겁니다. 아주 탁월한 생각이었어요. 그건 그렇고
프랑스 주재 대사 자리가 아직 거론 중이라고 스미스가 확인해 주었어. 당신이 멋진 대사가 될 거라고 내게 말하더군요. 게다가 당신은 그 나라를 잘 알지 않소. 그가 여왕님께 한마디 건네겠다고 내게 약속했는데 폐하께서 당장 그 자리를 마련할 생각은 아닌 모양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친애하는 우리의 빅토리아 여왕께는 파리에 대표를 보낸다는 생각이 충격적인 일일 겁니다. 그분께는 파리가 불량한 곳이니까요. 손잡고 이방저방을 뛰어다니는 무용수들이 그들의 말을 끊었다. 레이디엘은 3명의 이탈리아 고위 성직자들에게 둘러싸였다. 젊은 리즈우드 경, 브레큰풋 경, 칠링 경이었다. 이 용감한 청년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섭정 시절에 얻은 나쁜 평판을 유지하느라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대담해 보이려니 위험의 경계선을 벗어나지 못했다. 레이디엘은 그들의 행동이 실크 구두에 샴페인을 따라 마시거나 주치의에게 미리 꼼꼼히 검사받게 한 젊은 여인을 방문한 것 이상으로 멀리 가지는 못하리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웃으며 그 무리에서 빠져나와 무도회장으로 돌아갔다. 파티는 시들해지기 시작했다. 피로와 샴페인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 탈레랑으로 변장한 오스트리아 대사는 메테르니히의 넋이요 안락의자에서 졸고 있었고, 헨리 8세로 분장한 젊은 노폭 공작은 살짝 흐릿해진 눈으로 에디로스 차일드의 부축을 받고 있었다. 다이앤, 오늘 저녁 저와는 한 번도 춤을 추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녁 조금 있다가요. 버니, 숨 좀 돌리고 나서요. 그녀가 약속했다. 그녀는 손수건에 고정해둔 작은 이탈리아 손목시계를 슬쩍 들여다보았다. 3시 가까이 되었다. 40분은 넉넉히 흘렀다. 음악은 새벽에 날카롭고 광적인 색조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키가 작고 상냥하고 포동포동하며 눈이 큰 데다 바퀴벌레 같은 콧수염을 단 악단장에게 다가가 1시간 정도 더 연주하라고 청했다. 그는 지휘를 계속하며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미 몇몇 초대 손님은 무도회장을 떠나기 시작했고, 그녀는 선주 부인인 굴벤키안 부인이 천사 의상을 입은 채 지친 걸음으로 계단을 오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저런, 그들이 벌써 끝냈어야 할 텐데 그녀는 생각했다. 운이 따라준다면 그 순간 그들은 이미 전리품을 가지고 떠났을 것이고, 별채에서 옷을 갈아입고 5시에 위그모어에서 기차를 탈 것이었다. 경찰이 대규모로 도착해 수사를 시작하려면 시간이 걸릴 테고, 그러면 그녀도 몇 개월은 시간을 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에 그녀의 운명은 그들 손에 달렸다는 걸, 그래서 추문이 터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걸 알았다. 선수를 쳐서 그들과 함께 오늘 밤 사라지는 편이, 모든 것을 떠나는 편이, 필요하다면 스스로를 파괴하는 편이 더 나을 터였다.
세상이 진실을 아는 일이 없도록 달빛을 받으며 저렇게 평온하게 자고 있는 아이가 언제나 행복하게 깨어나도록.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머리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데 너무도 능숙하다는 걸 알았다. 아르망을 따라갈 구실을 찾고 있어. 그녀는 생각했다. 다시 샴페인을 한 잔 따랐고 그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그때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집 안쪽에서 들려왔다. 레이디일은 그 비명에 벽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조금 전에 악단이 꺼져가는 축제의 불씨를 되살리려고 노력을 배가하기 시작한 통에 그 소리를 들은 건 그녀 혼자뿐인 것 같았다. 그녀는 서둘러 흰 대리석 계단을 향해 가다가 잠시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다. 2층에서 굴벤키한 부인이 침실 문턱을 넘어서려다가 자기 보석함을 가죽 가방에 비우고 있는 기수와 승복 차림을 한 수도사를 맞닥뜨렸던 것이다. 수도사는 아직 손에 진주 목걸이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구조 요청을 했는데 이 공포의 비명을 레이디엘이 들었던 것이다. 그 층에 하녀 하나가 제때 달려와 기절하는 천사를 품에 받았고 그녀 역시 2명의 살인자와 마주하게 되었다. 하녀는 공포에 질린 나머지 조리 있는 말을 하기까지 몇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다. 그 순간 아르망은 옆방에 있었다. 그는 복도로 뛰쳐나왔고 굳어버린 하녀와 의식 잃은 천사가 즉각적인 위험이 되지는 않는다는 걸 바로 알아차렸다. 공범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라는 손짓을 하고 그는 남쪽 계단을 향하더니 재빨리 1층으로 내려가 손님들 무리에 뒤섞였다. 그런 식으로 그들은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셋 모두 정원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두려움을 억누르고 있던 그로모프가 이번에는 완전히 혼이 나가버렸다.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잊은 채 달아날 생각밖에 하지 않았는데 한 손에는 가죽 가방을 여전히 들고 다른 손에는 조금 전에 손에 넣은 진주 목걸이를 든 채 고개를 숙이고 무도회장으로 이어지는 주 계단으로 달려갔다. 그 순간만이라도 조금이나마 냉정을 되찾았다면 그는 파티의 소음을 틈타 빠져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도 비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집시 음악가들이 흥분해서 연주하는 차르다시가 절정에 달했으며 박수갈채와 웃음이 사방에서 터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망 없는 대의를 사랑한 이 가련한 남자는 조용히 출구로 가지 않고 한층 더 질겁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계단을 올라갔다 하더니 결국 주 계단 중간에서 공포에 질린 얼굴로 한 손엔 가방을 다른 손엔 목걸이를 들고 벽에 등을 기댄 채 모두의 시선에 노출된 상태로 굳어버리고 말았다. 그가 현행범으로 붙잡힌 도둑의 표정을 있는 대로 과시하는 바람에 악단은 연주를 그쳤고 커플들은 무대 한가운데 멈춰 섰으며 침묵이 자리를 잡았고 모든 시선이 붙잡힌 짐승처럼 벽에 웅크린 프란체스코 수도사에게 쏠렸다. 그로모프를 붙들려고 따라오던 사퍼는 계단 위쪽에 나타났다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뒷걸음질로 사라졌다. 한편 부들부들 떠는 넝마로 변한 도둑은 정복자로 분장한 청년 패트릭 오패트릭과
자기 기사로 가장한 앨런 더글러스 경에게 붙들렸다. 그들이 붙들리자마자 그 위대한 바리톤은 웅얼거리며 자백하기 시작했다. 난 원치 않았어요. 그들이 나를 협박했어요. 그들이 강제로 나를... 레이델은 그의 목에 손을 댔다. 그로모프가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거의 그의 입술까지 나왔으며 그의 손이 자유로웠다면 손가락으로 벌써 자신을 가리켰을 거라고 느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아르망이 손님들 무리에서 그녀 옆으로 뛰쳐나오더니 손에 총을 들고 침착하게 천천히 계단을 오르는 걸 보았다. 그로모프 역시 그를 보았고 그의 입술에 희미한 희망의 미소가 번졌다. 그로모프는 자신을 구하러 왔다고 믿고서 빠져나오려고 격렬하게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다. 아르망은 한 계단을 더 올랐고 그로모프가 마지막으로 절망적인 노력 끝에 빠져나오자 총을 들어 그의 심장에 한 발 쏘았다. 동글동글하고 살찐 얼굴에 깜짝 놀란 표정이 그려지더니 수도사는 계단 한가운데 힘없이 쓰러졌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프랑스 경찰 소속 라가르드 형사입니다. 아르망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타록스 여럿이 오늘 저녁 다양한 변장을 하고 이곳에 숨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곳을 떠나지 말고 침착하게 남아 계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의 신원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둘러 끝내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야드 동료들이 이미 그 유명한 아나키스트 아르망 드니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범 중 몇 명이 아직 여기에 있는 걸로 압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누구도 이곳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정원에 개를 풀어두었습니다. 손님들은 말없고 꼼짝 않는 무리로 변했다. 마치 마담 튀소 박물관에서 탈출한 수백 개의 밀랍 인형이 생동감 있는 포즈로 굳어버린 것 같았다. 아르망은 조용히 가방과 그로모프 손에서 떨어진 진주 목걸이를 주워들고 계단을 내려오더니 레이디엘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부인, 이런 일이 일어나 대단히 유감스럽고 그걸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이면 모든 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더니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중얼거렸다. 별채에서 기다리겠소. 그를 둘러싼 얼빠진 얼굴들의 마지막 눈길을 던질 때 그의 입가에는 얼핏 보일 듯 말 듯한 냉소의 기미가 스쳤다. 그러고서 그는 서두르지 않고 테라스로 향했고 몇 계단을 오르더니 손님들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 여러분께 예상치 못한 유희가 제공된 것 같습니다만 늘 그렇듯이 모든 건 곧 정리될 것입니다. 악단장님, 음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분한 목소리로 중얼거림과 속삭임과 탄성이 흘러나왔다. 그러더니 음악이 다시 시작되었고 밀랍 같은 얼굴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도련한 막간극 전에 파티 장소를 떠날 채비를 하던 사람들마저 명예를 걸고 계속 춤을 추었다. 영국인다운 침착함을 보여야 하고 여주인이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한다는 듯이 굳어버린 눈에
애통하고 놀란 표정을 한 채 대리석 계단에 꼼짝 않고 쓰러져 있는 승복 차림의 수도사를 그들은 그저 쳐다보지 않으려고 했다. 레이디엘은 드레스를 살짝 들어 올리고 시신을 뛰어넘어 자기 내실로 올라갔다. 그녀는 달려서 규방과 침실과 옷방을 가로질렀고 비상 계단에 이르렀다. 계단은 비어 있었지만 부엌 쪽에서 왁자지껄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하인들이 복도 쪽으로 달려가는 소리도 들렸다. 한 하녀는 울고 있었고 다른 하녀는 발작적으로 웃고 있었는데 하인 한 사람이 강한 런던 억양으로 그 하녀를 달래고 있었다. 그녀는 빠르게 계단을 내려와 부속 건물로 이어지는 길에 이르렀다. 뜰 쪽으로 몇 발짝 걷다가 문득 달빛 아래 바닥에 웅크린 형체 하나를 보았다. 사퍼는 배수관을 타고 4층에서 내려오려고 한 모양이었다. 그는 돌 위에 쓰러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낙마한 그의 곁에 승마용 채찍이 놓여 있었다. 레이디엘은 달빛 웅덩이 속에서 꼼짝 닫는 형체를 잠시 보다가 다시 드레스를 들어올리고 별채로 달려갔다.